안녕하세요, 힐링수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의 멋진 다이빙부터 시작하여 저병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을 보면서 힐링수영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할까요? 그랩 스타트 후에 물속 돌핀킥을 꽤 오래 하는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1분짜리 쇼츠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10분짜리 긴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요. 영상이 짧고 임팩트가 있다면 1분 쇼츠 형태의 영상이 어울리고, 영상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하면 10분짜리 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만의 제작 원칙입니다. 다이빙하는 모습과 구독자님의 짧은 댓글 대화를 통해 이것은 10분 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요. 자, 옆에 높은 다이빙들을 놔두고 낮은 벽면에서 하는 이유는 아직 스타트 점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좌우다리 간격을 주먹 2-3개 정도로 벌리고 지금처럼 그랩 스타트 자세가 실수 없이 하기에는 유리하죠. 자, 이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원래 팔을 떨어뜨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왼발이 앞에 있고 오른발이 뒤에 있는 자세는 크라우칭 스타트, 스타트 발판 위에서 손으로 당겨주는 힘을 포함하여 더 빠르고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육상 단거리 스타트 자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 발판에서는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아 효율적이지만, 스타트 발판이 없거나 맨바닥에서 점프를 할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 그랩 스타트가 유리하고 좋습니다. 공중에 떼고 나서 입수 직전 손끝의 방향이 물을 가리키는 폼, 죽여줍니다. 이러면 안 봐도 비디오죠. 손끝 먼저 들어가면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입수되는 순간 머리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과 허벅지의 마찰이 일어나며 저항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수심이 2m 정도 깊다면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겠지만, 안전 문제상 이렇게 보호해주는 자세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훗날 스타트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면 무릎을 지금보다 더 펴져 이쁜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공중에서 머리를 숙이고 입수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손끝부터 시작해서 발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쏙 하고 들어가죠.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깊어야 과감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다이빙 이후 물속 돌핀킥 좋습니다. 양팔이 귀보다 살짝 위에 고정된 모습이죠. 자, 돌핀킥을 할 때 양팔을 귀보다 살짝 위에 붙여 최대한 몸을 가늘고 길게 만드는 것이 노하우인데요. 이때 양팔의 고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왼팔이 위에, 오른팔이 아래에 놓으면 이거 고정이 잘 됩니다. 구독자님의 팔은 오른손이 위에, 왼팔이 아래에 있는데 사실 본인이 이 자세가 편하고 양팔이 안 풀리면 그냥 그만입니다. 물속 돌핀킥은 초반 스타트의 힘과 가속도로 인해 물 밖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속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몸의 중심, 코어 기능이 좋아야 배에 힘을 딱 주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구독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S자 자병, 즉 S자 물잡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팔이 앞에 나란히 있다가 옆으로 넓게 벌리면서 팔을 돌리면 이거 완성이 되는 동작인데요, 물을 마지막까지 밀어내는 모습, 팔을 몸쪽 가까이 붙여 출수하는 장면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출수할 때 손목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죠. 마지막 물을 당길 때 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손목에만 힘을 줬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손바닥, 손목, 전완근, 어깨를 균형 있게 힘을 사용한다면 손목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물론 선수들 중에서도 손목이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고 빠른 저병을 구사할 경우 손목이 꺾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출수 시 손목 꺾여지는 것이 큰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손목이 꺾이든 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속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당겨 젓느냐인데요. 자, 물을 마지막까지 뒤로 밀어내면서 새끼손가락 먼저 출수가 되었느냐, 즉 물은 제대로 밀어내고 손날을 세워 저항을 줄인 뒤에 올라왔는지 이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국 선수와 일반인의 저병 차이는요, 마지막까지 물을 밀어내는 뒷심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가리게 됩니다. 뒷심이 있다면 손목이 꺾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저병 자세에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팔이 출수할 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쌤은 팔을 몸 가까이 붙이라고 했거든요. 뭐가 다르죠? 저병 교과서처럼 한다면요, 다들 정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다 똑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변칙 방법을 통해 더 먼 거리의 저병을 시도하여 자신감 상승과 긴 글라이딩의 이점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S자물 잡기를 시도하는 것도 다소 느리지만 편안한 저병 자세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팔 역시 변화가 필요한데요. 물속 영상을 보면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물 밖에서 물속을 관찰할 때 팔꿈치가 뒤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팔꿈치가 뒤가 아닌 옆면으로 봐야 팔꿈치의 지렛대 효과로 효율적으로 물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밀어낼 근육은 부족한데 몸쪽 가까이 붙이려고 하니 무거운 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손목이 꺾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몸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팔이 올라온다면 손목은 꺾이지 않고 더 쉬운 방법으로 저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는 자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작도 꾸준히 연습할 경우 근력과 유연성의 발달로 몸 가까이 붙인 상태로 팔을 쉽게 출수가 가능해집니다. 저병 연습 방법에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는 것이 훗날 기술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수력 1년 차이면 본인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매일까지 요청하며 자신의 자세를 피드백해달라는 이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파워 E에다가 외향적 성향까지 한몫하여 자신의 자세를 평가하는데 즐기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밖에서는 조용한데 집에서는 방문 닫고 더빙할 때가 가장 목소리가 큰데요. 오죽하면 와이프가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방구석 여포가 된다고 합니다. 수영을 할 때 자신의 자세에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을 뿐, 누구나 제자리에서 정체 현상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나면 되니까요. 영상을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령 피드백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win4360 naver.com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